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통을 넘겨가지고 교수님께 또 청중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 풀피먼트가 비용이 타고 있으면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치를 만드는 사례가 있으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의도된 적자라는 단어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미래에는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적자를 보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택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요? 시대한통운이 안정적인 50% 그리고 시장에서 2등, 3등, 4등이 안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점유율을. 그러다 보니까 4등까지, 3등에 4등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의도된 적자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네트워크를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대단한 본질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네트워크와 같은 뭔가 택배에서 규모가 가지고 있는 규모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냐. 머스크에 일하는 직원하고 현대상선에 있는 직원, H&M, 그리고 또 중견 규모의 회원업체에 있는 직원들 사이의 역량 차이가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죠. 하지만 그런 훌륭한 인물, 전문 인력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덩치거든요. 스케일, 네트워크. 이런 걸 차지해버리면 시장에서 그냥 길목을 잡아가지고 외통수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적자를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3년 뒤, 5년 뒤에 우리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게 저절로 굴러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방향성이라고 놓고 본다면 두 가지 나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 뭔가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고제, 그랩 같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오토바이 불러주는 회사야? 그랬는데 오토바이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카카오톡처럼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련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동일한 IT, 동일한 개발 인력으로 서비스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 속도는 선형적인데 매출의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IT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인프라에서 매출을 뻥튀기 할 수만 있으면 뭐든 다 가능하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마 고제과 그랩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결국 플렉스포트에서도 보여준 사례죠. 금융을 했던 사례죠. 금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했던 사례를 보면 플렉스포트에서는 자기네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 이걸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융, 파이낸스를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알리바바 그룹이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타오바오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또 알리바바닷컴 이런 유통인데 실제로 떼돈을 버는 거는요.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엔트 파이낸셜이 뭐냐 하면 알리페이죠. 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알리바바 그룹은 유통회사였는데요.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알리페이가 되면서 그냥 파이낸스 회사가 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의도된 적자는 결국 플랫폼 만드는 것이고 스케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분야에 보면은 결국 파이낸스 이런 데 진출해서 돈을 벌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지금 의도된 적자를 가면서 물류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또는 일반 유통업체? 또 카카오 같은 IT 업체? 다 뭔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스케일을 만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결론 내리면요. 1번은 풀프먼 서비스를 해서
고객들한테 고객을 단뜻 끌어모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를 고객한테 판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 풀필먼트 네트워크에 얹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고잭하고 그랩도 있지만 또 플렉스포트 또는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서 금융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마존이 구글보다도 상품 검색 트래픽이 더 많다고 하죠. 즉 구글은 이메일도 가지고 있고 검색 기록도 가지고 있지만 상품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할 때는 아마존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뭘 샀다 이런 정보들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알리바바의 엔트 파이낸셜 개미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풀필먼트는 미끼고 뒤에서 다른 서비스를 잔뜩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네이버 같은 기업이라든지 카카오는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워낙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쿠팡 플레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아마도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에 하고 있는 파이낸스 비즈니스도 가져가게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곁다리로 가는 건데요. 오히려 풀필먼트 서비스에 다른 걸 얹어서 간다라는 것은 우리 그 김철민 대표님 책에도 여러 사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야쿠르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 야쿠르트가 이제 회사명을 HY로 바꾸면서 가장 도시 개편을 했는데 결국 모빌리티 사업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빌리티 사업에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결국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그 전통 카트, 일용용 냉장고라고 얘기했던 코코가 이제 세대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실은 야쿠르트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HM부터 관련된 우리가 얘기하는 3PL 서비스를 배송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가 갖고 있는 어떤 배달 채널, 판매망, 유통망을 활용한 일종의 물류 서비스일 수 있거든요. 쇼핑버트 같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컬리의 사례 중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컬리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하고 이 책 배송을 새벽 배송을 하는 그런 컨셉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뭔가 이 나에게 뭔가 지식을 줄 것 같은 책이 오면 되게 스피드와 속도감도 일시 배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꽃 배달도 컬리하고 새벽 배송하고 좀 콜라보, 신선한 느낌.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아모레 퍼시픽이 센터 우리 같이 가봐지라고 그러면은 가장 하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카카오 선물하기. 여기는 뭐 아이패드 하나, 뭐 립밤 하나, 또 뭐 매트 하나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줬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A 업체는 사실은 택배 단가 인상 이후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얼마에 체결했는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택배 단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점을 해서 택배 보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의뢰도 들어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풀필먼트가 확산될 수 있는 상품과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콜라보 되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 말고 이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하면서 뭐 판매,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단계마다 운송, 배달, 그리고 보관 이게 다 돈이잖아요. 결제단에서 PG사들이 개입하는 거. 우리 최근에도 뭐 토스가 타다 인수한 사례를 보면 핀테크가 모빌리티를 인수하게 되는 방향점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은 사업 방향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어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풀필먼트가 뭔가 기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핵심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그 동력원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뭔가 말씀해주시는 사례가 사실 물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토스 이야기를 했고 타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사실 물류 비즈니스를 전혀 하지 않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물류와의 연결점은 관련해서 글을 써주신 게 있으니까 또 커넥터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 제가 그 우아한 형제들 개발자 컨퍼런스, 그 우아콘이라고 하거든요. 우아한 테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김범준 대표가 우리는 배달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달앱 아니고 글로벌 커머스 그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식의 포부를 좀 밝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이 되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2015년쯤 그 배달의 민족이 그때 더맨더머스라고 하는 사실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커머스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커머스와 유통을 동시에 인수합병을 하면서 가져갔고 그게 뭐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배민 프레시가 되고 배민 찬이 됐었죠. 원조였잖아요. 네. 사실 그 모습이 지금 디마트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딱 그 시기에 또 물류망도 내재화를 했죠. 그 두바키콜이라고 하는 네, 배달 대행 업체. 당시에는 좀 규모가 있었던 배달 대행 업체였는데 그 배달 대행 업체를 배달민족이 인수를 하면서 이 물류망, 여기 커머스랑 연결할 수 있는 배송망을 라스트마일 물류를 확보를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사실 디마트에서 배송은 누가 하고 있냐. 그때 만들어 놓은 배민 라이더스가 하고 있거든요.